오늘 몇 페이지더라? 237페이지요. 237페이지. 자,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기 보십시오. 237페이지요. 자, 정념으로 알아차리기. 삼업 다스리기인데요. 삼업이라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합니다. 업이라 하는 말 자체가 행위란 뜻이거든요. 행위. 그래서 몸 차원의 행위, 입 차원의 행위, 마음 차원의 행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스린다는 이제 말을 쓰는데, 여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림을 할 때 다스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 예술 하시는 분인데 산속에서 한 8년 가까이 조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각을 탁 하고 글상에 걸터 앉아서 맛있게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피우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 담배를 그냥 땅바닥에 냉동히 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모른다는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보통 우리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무슨 말 하면은 그만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나중에 심화가 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조종을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어떤 정신병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 때 그런 문제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의도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내가 모르고 하는 거라도 의도는 있다고. 네? 의도. 다 의도가 있죠. 예, 자기가 본인이 모르더라도. 그렇죠. 의도가 다 있는데 자기가 그런 의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뜻이에요. 그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자기 의도까지 이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자기 의도가 어떤 의도다 그런 걸 알면은 그걸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이제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죠. 바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하고 싶다, 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도 금방금방 체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스스로 의도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옛날 같으면 손이 먼저 갈 건데 내가 자기 의도를 알아차리니까 이걸 이제 멈추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알아차린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어떤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이 행동하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놓고 뭐가 잘못되고 안 좋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뒤집어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적각 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선의 행선을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알아차림을 지속하여 어떤 대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떤 대상은 안 놓치고 적극 이렇게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도 역시 정념이 중요합니다. 정념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정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알아차림으로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기는 것이며 그 대상으로부터 깨있게 하는 것이며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곧바로 자기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그 예술하시는 분 얘기는 그런 거죠. 조각을 하고 난 뒤에 너무 말이죠. 만족스럽게 글상에서 담배를 피웠대. 자기가 언제 담배불 붙여서 피운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모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행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이 이래야 하라 그러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그러면 저래 하고 남이 무슨 말하면 거의 반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이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 불을 끄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불 끄는 거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 놔두면 남편이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당신 불을 안 끄고 막 화를 내면은 당신 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니 남편이 막 그러면은 같이 웃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내게 됐다 하는데 이제 얘기인데 그게 자기 통제권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반응해서 하는 거는 벌써 이 대상이 내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통제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약을 짜는 가지고 이혼한답니다. 네? 치약 짜는 가지고 이혼했답니다. 치약 짜는 걸로 이혼을 부인은 했다고. 밑에서부터 짜락했는데 남편은 위에서부터 그냥 하지. 푹 짠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치약을 2개 넣었어요. 이혼. 아니 신문에 나서 그래 이혼했다고. 아니 진짜 그것도 하나거든. 왜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지? 위에 쫙 누르잖아. 네. 그게 이게 남자 여자와의 다른 점인데 여자는 그 알뜰하다는 네. 알뜰하게 살려는 그 살림꾼의 생각이고 그럼요. 그런 걸 몰라주고 남편이 지 마음대로 한다면 그냥 화가 날 수도 있죠. 화내기 이거 완전히 막 쫙 갈라선 거예요. 잘했어.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대상에 반응하는 자기를 모르는 데서 오는 현상들. 그럼요. 우리 다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적극 상대에 반응한 내 감정을 지켜보고 내 생각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자기가 알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행위를 알아차리는 동시에 나는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 수행 중이야. 이것도 자각해야 돼요. 이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거울부터 쳐다보시죠. 거울.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몰라요. 처음에는 수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더라도 딱 일어나면 자기 표정이 어떻다고 압니다. 그런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일어나면 우선 거울을 쳐다봐야 돼요. 거울에 자기 비친 모습을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지 그냥 귀찮아하고 있는지 뿌시하게.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화난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얼굴에 화가 나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화난 일이 있으면 잠자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묘하게도.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관심이 없는 듯 축 처져 있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 표정을 바꾸는 연습을 했어야 돼요. 웃는 미소 띄고 웃는 것, 가식적이다 하하 웃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매우 좋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이 자기를 되돌아오는 알아차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스님의 얼굴이
좋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저 스님 참 좋다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스님 얼굴을 지금같이 저럴까 생각을 했어요. 봉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고 앱을 들으면서 그 스님 얼굴을 싹 봤죠. 이게 아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일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낮 맨절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내가 수행 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거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우선 관리를 해. 얼굴 보면 자기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굴 찡그게 있거나 뭐 하면 미소를 지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웃는 것도 참 좋아요. 웃는 것도 참 좋은데 은근히 미소 짓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기분을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좋아요. 요즘은 보니까 사회에서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뭐 웃음 명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웃음 치료 이런 건데 웃음 치료는 좋죠. 웃음 명상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웃고 이러면은 엔도르핀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할 때. 그래서 이제 웃는 건 참 좋다 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웃더라도 내가 웃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웃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웃기는 웃는데 자기가 웃고 있는 건 스스로 자기 자각이 안 되는 웃음은 좀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번 생각. 같이 한번 웃어보죠. 같이 웃어봐요? 예. 그럼 어떻게 웃을까요? 웃기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럼 좀 곤란한 일률적이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아하. 그럼 미소 짓기. 미소 짓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자, 입꼬리 올리기.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입꼬리를 올려야만이 웃는 모습이에요. 눈꼬리도 올려야 돼요. 입꼬리와 눈꼬리를 올리면 다 웃는 모습이에요. 아닌데? 어디 봐. 아닌데. 좋은데. 근데 수행할 때 이제 미소를 짓고 수행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자비수반 할 때도 그게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선 미소를 짓고 수행하기. 이건 앞으로 하나 항목을 넣겠습니다. 올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죠. 당연하지. 미소 짓기보다 스님 미소를 머금고 그러면 더 머금고. 우아하지 않을까? 미소 머금기.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상생활의 수행을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집안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등 일상의 행위를 하나씩 하면서 그 행위들을 지켜보는 습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면 음악에 대한 느낌과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일을 한 가지 하면 한 가지씩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지. 두 개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남자들하고 여자들 차이점이 그런 건데 여자들하고 애를 얻고 청소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정신없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한 가지씩. 그 여기 이제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기만 하고요. 설거지하면 설거지만 하고. 음악 듣는 것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데 이렇게 딱 숟가락 들고 이렇게 먹지 말고 한술 뜨면 숟가락 내놓고 젓가락 내놓고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밥을 하나하나 시키는 것까지 딱 지켜보면서 삭히는 것도 지켜보고요.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잡아서 딱 이 잡는 거, 퍼는 거, 먹는 거 전부 다 알아채면 다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고 TV 보면서 저게 그 음식을 먹고 이러면은
TV에 제대로 볼 리가 없습니다. 두 개 다 제대로 안 돼요. 음식 맛도 모르고 TV 볼 때는 보는 것만, 음식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우선 이것 수순해야 돼요. 천천히. 그렇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 개 동시에 해도 다 알아차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된다. 그러니 이 알아차림 훈련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먹을 때도 하나하나 알아차림하고 먹으면은 이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성질 급한 것도 많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음식 씹으면서도 선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음식을 다 씹다 보면 주변에 다 사라져버리고 음식 씹는 그것만 딱 남는 경지도 옵니다. 얘기하자면 일단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다가 이제 다음 행성지 갈 때 지도를 펴놓고 얘기를 하죠. 김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면 김밥 맛을 모릅니다. 그죠? 귤을 까먹으면서 얘기하면 그 맛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은 안 된다.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현재 미래를 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지나가서 없습니다. 얘기하자. 미래는 오지 않았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과거나 미래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 있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는 현재밖에 없는데 현재도 지나가. 예, 이거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생기는 것, 죽는 것, 소멸하는 것. 이걸 또 줄이면은 생기는 것, 네. 멸하는 것. 요거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생기는 거는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일어남. 일어남이라고 하고 소멸하는 건 사라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일어남과 사라짐이 반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는 과거 일을, 예? 과거의 현재 일에 끌어들이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 추상적인 것을 현재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실종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현재가 실종되는 걸 갖다 깨있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보면 과거 매달리는 미래에 매달리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오늘 오신 그 사람도 과거에 매달리는 지금 안 계시는데 딱 얘기해보니까 그거예요. 그것은 못 헤어나버리는 거죠.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된 건데 예?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몇 년 예. 됐는데 그건 그래요? 그런 예 종각에서부터 찾아와서 그거에 사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은 과거 20년 동안 의식, 현재 의식이 못 깨 있는 거죠. 공부를 예, 아주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저 과거는 모르지만 준비 과정에서 중생들이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미래를 준비 준비하고 어떤 그 플랜을 예, 짜고 하는 예, 거는 그것도 그렇죠. 미래에 매달리는 겁니까? 예, 그럼요. 순수하게 현재에만 네. 있을 수 없는 거는 우리 중생 삶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 우리 선언에 뭐 요사체를 세우고 하는 것도 미래 계획 아닙니까? 예. 현재의 미래. 예. 그거는 말이에요. 현재 미래를. 무슨, 예, 예. 이런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 예? 이것도 현재입니다. 미래를 추상하는 거 있잖아요. 추상. 이 추상하는 것 자체가 현재예요. 얘기하자면. 미래 생각하는 것도 현재고,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현재고, 미래를 과거를 생각하는 그 생각도 현재예요.
이거는요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일을 지나가서 없는 과거 일을 붙들고 있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추상해서 그게 진짜로 붙들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집착을 이거는 아니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생각 다 현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미래 추상을 담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현재라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것 전부 다 생명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미래 계획 안 세울 수 없다 이거죠. 네. 계획을 세웠다 현재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반복했을 때 현재 의식에 늘 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한 줄 아십니까? 공상하는 즐거움도 사라져요. 얘기하자면, 네, 제 속의 즐거움은 다 사라져요. 막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일반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너무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에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현재 의식에 깨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삶이 매우 단순하게 됩니다. 일이 현재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마음을 푹 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현재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얘기하자면은 누구 바지에 붙들고 매달려 울고불고 할 일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차림 하나. 그런 걸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러나 현실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239페이지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수행자는 자기가 속한 삼란만상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기 위한 대상이고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전부 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떠나서 있는 걸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어떤 현재 이 순간 울게 있으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잘못되면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일만 없었으면 처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대상들은 내 의식을 깨워주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적대감을 갖습니다. 사람이나 사건에 모든 적대감을 갖고 내가 피해를 입었어. 피해 의식이 젖어.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무슨 일이든 자신의 명료한 의식의 알아차림이 자기가 의지해야 하는 의지처. 나의 의지처는 뭐냐면은 알아차림하는 이것이 나의 의지처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예로부터 수행자는 아무리 소소한 행동일지라도 알아차릴 습관을 들였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커지고 의식이 명료해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이 겹쳐도 처리한 능력이 분명해지고 쉽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제자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는 한 소식 했어. 너무 깊어가지고 스승님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간 거야. 그 조실 스님이 하나만 너 들어올 때 신발 어떻게 벗어놓고 들어왔지? 하고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행동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큰 스님 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모셔와서 수행을 이제 하는데 저 조실 스님이 지도를 해주고 이러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이 배우는 제자들이 망상이 생긴 거지. 아니 도인이라고 모셔왔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자는 건 다 똑같네. 뭐가 도인이지?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차를 이제 마시면서 조실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스님을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모셔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3년이 지났는데 스님이랑 저희가 똑같네요. 이러니까 조실은 안 맞다. 다른 점이 하나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뭐가 다릅니까? 야 이놈아, 나는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실 뿐인데 니놈들은 어떻게 무지방에 딸떨 들락날락 거리느냐. 그게 제자들 다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실 뿐이다. 항상 의식이 현재에 깨어있는데 제자들은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바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과거를 갔다 미래를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의식이 깨있다 하는 걸 알아차리면 열시험하면 깨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단위 보면요. 네.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실천을 시계 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요거는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의 특성은 밑에 단에 대상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깊이 하지도 않은 데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항시 자각 상태를 이끌게 있게끔 합니다. 이 자각 상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행위를 통제하며 늘 현재 이 순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뭐 24시간 중에 23시간 몇 분 55분까지 다 모르고 사는 경우.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예, 245페이지 하겠습니다. 45페이지요? 예, 원을 바라의 마음 바꾸기.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알아차림 열심히 하라 일상생활.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이제 그 광주 불교 방송국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보장경을 강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20분입니다. 좋습니다. 해드리지요. 갔어요. 내가 뭐 2시간도 법문하는 20분 정도야? 탁 하고 갔는데 장난.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20분이 2시간보다 길더라고요.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3번 반복을 한 거야. 20분 동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3번을 했어. 그래서 그것도 PD가 박 PD인데 아니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내용을 3번이나 반복했는데 이거는 방송사고니까 새로 녹음합시다. 그러더니 박 PD가 깜짝 놀라는 거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출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억하느냐. 저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이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나와가 비슷한 내용 3번 반복했다 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림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해강반조라 그럽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해강반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비춰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경록에도 이 염을 뭐라고 하는 거면 이 정념을 뭐라 하는 거? 관하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정리는 알아차림이니까 알아차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수행을 하도록 하죠. 전문 시간에 뭘 했습니까? 감노수. 불편한 사람 휴대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노수를 하도록.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고 척추를 고추 쉬웁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오는 거 상상하십시오. 그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해 봅니다. 그리고 연꽃 속에서 간음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자정에 앉는 걸 상상해 봅니다. 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간음보살님 속벽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자, 이게 시각화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자,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노수로 머리 위에 물을 부어줍니다. 이 상상이 안 되면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쭉 이렇게 뿌려주십시오. 몸을 목욕하듯이. 네. 물은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물 색깔을 파란색, 맑고 투명한 파란색 물빛으로 해서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늘 까맣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붉은색 물을 부어주면 돼요. 다 감노수예요. 그래서 사랑과 연민심이 부족한 사람은 맑고 투명한 물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몸에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녹색 물빛을 필요해요. 맑고 투명한 녹색 물을 쭉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물을 붓듯이 계속 물을 부어주고요. 바가지라든지 또는 또 샤워기라든지 또 근산 물병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물빛, 맑고 투명한 빛, 물리 물을 붓는 것, 얼굴 전체를 적시고 팔을 적시고 몸통을 적시고 다리를 적시고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는 것도 알아차림이에요. 물을 계속 부어주면서 지켜보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고 안 흐르는 부분 또 체크하시고, 물이 또 몸에 쭉 닿아서 흐르는데 혹시 이제 물 색깔이 바뀐다든지 물 속에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런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물을 부어주면서. 끝날 때는 죽기 치십시오.
단맛 토크 시간이에요.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1심회부터 일심의 보살님 혹시 이게 이렇게 말싸움 같은 거 좀 하고 그랬습니까? 자주 이렇게 그래 막 부르뜯고 그런 거 많아요. 지금도. 아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아까 전에 수행하면서 지금 그 생각 옛날 생각 전혀 안 나거든요 사실. 아니 현재. 근데 수행하면서 계속 옛날 생각이 나고. 예. 마음이.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지금 이렇게 말싸움이가 물어뜯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뱀으로 나타난다. 입에 뱀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과거의 그 트라우마예요. 얘기하자면 그 남편 얼마큼 물어뜯었어요. 물어뜯었어요. 네. 진짜 입을 뜯어서 입으로. 아이 진짜 손으로 봐야 되겠어. 잘 나가요. 괜히 그래.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런가면요. 안 어울려. 이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 없어져요. 왜냐 양심이 반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뱀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 무슨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손을 쓰면은 이게 뼈 같은 거 이렇게 보인다고 하시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집중이 좋으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뼈 같은 거 보이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자아감이 매우 강하다는 게 표현 흑어 요소거든요. 네, 이미지로 보면은 그런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 인체 도감 있잖아요. 인체 도감을 한번 보면은 이 몸을 쓰담다 보면 몸에서 이 뼈라든지 장기도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 보고 뺏기는 거 같아요 제가. 예, 보고 뺏기는 것도 있지만은 설사 보고 뺏기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미리 앞에 그런 이 뼈가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면 더 명확하게 이치를 알아가 더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려운 거 있잖아요. 가려운 거. 이 가려운 거는 이게 바람 요소거든요. 에너지가 생기가 집중력이 에너지 생기가 막 이렇게 막 가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도 그냥 잘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봐요? 아 몸은 계속 변하는구나.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입에서 뭐 나오는 거, 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업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쇠는 뭐예요? 네. 새도 마찬가지. 네, 나비도 나오고 그때 나비도 나오고 입에서 그냥. 나비는 그냥 사우로. 그래서 지금 이어 나오는 게 매우 심리적인 현상들이에요. 이것들은요. 매우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것은 내가 지금 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뭘 알아야 되나 이것이 전부 다 생기면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알아야 돼요. 생기면 다 사라지는 것.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하거나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예? 의미 부여하는 거. 자꾸 의미 부여에 천착하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환영이 아니고 마치 사실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이 도는 거야. 빙빙 돌아버려요. 얘기하자.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게 어떤가 하면은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수행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자기 여러 가지 생각되고 막 영상이 생긴 이런 것들이 단지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말을 할 때는 사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조절한다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나쁜 놈입니다. 근데 저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랬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자면 환영으로 보라는 거, 생기면 사라진다 하는 거,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보이 그런 걸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건 아주 좋은 징조고, 그래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무심하부살 때. 거기 계시네요. 여기 이제 1월 5일 날 수행한 건데 지금 상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상체 사라졌으니까 하체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하는 건 성냄의 표현이에요. 단지 없어질 조건 되면 없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있을 조건 되면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자비손을 쓰다 보니까 사라질 조건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무슨 잘못된 생각이고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참으로 이게 눈, 귀, 코, 몸이 이게 전부 다 참 무상하구나. 무상하다 보면 말만 되뇌이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눈으로 봐서 참 변하니까 무상하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자면 안 되고. 무상 관찰을 제대로 하셔야 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똑같은 것이 있는가 살펴야지. 그럼 살펴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생기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 명확하게 이제 관찰되면 그럼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시초가 있는지 살피고 사라지는 끝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라지는 곳이 따로 있는지 살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보는 걸 무상관찰이라 해요. 그 뜻이야. 그렇게 무상관찰을 했을 때 무상한 것은 괴롭다 했을 때 괴로움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무상한데 무상하게 괴로움을 와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죠? 내가 아주 좋아하는 물건이 부서지거나 누가 훔쳐가버렸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상한 것은 괴롭다 하는 게 의미가 오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무상한데 이 몸은 내가 집착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면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뼈만 있으면 어떻게? 뼈만 있으면 그냥 뼈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 그거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 보시죠. 네. 뼈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게 걸려요. 상관은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무서워요. 네. 있는 대로 다 주고 나머지 뼈가 나타나는 거는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네. 저는 수행해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던데 뼈가 나타난 사람 많아요. 그래 보살님은 자가님이 강하다는 거.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내락하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뼈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봤을 때 몸이 이렇게 중요한 건 과정이죠, 과정. 근데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뼈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랬을 때 이게 이제 무상하다, 몸은 항상 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인식이 와요. 그죠? 그걸 뼈가 나타나고 뼈도 이렇게 스타머 주시 얘기하다가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남녀가 각각 다른데 네? 네, 어록이 나오는 얘기예요. 칼로 요래 싹 찢어가지고 칼로 뼈뼈 찢어가 싹 뺏기면은 해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얼굴을 다르고 표정 다르고 남녀가 다른데 단지 칼로 오려서 껍질을 뺏기면 똑같다는 게 전부 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라 갈 만한 게 없는 거야.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감기 걸렸었어요? 언제요? 네. 어제 네. 우선 내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몸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반대로 몸의 기운이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몸의 기운이 오픈되어 있다 하는 거는 바깥으로 찬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내 몸의 기운이 또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것도 알게 되고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몸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냉기를 세게 되면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려요. 그래서 항상 이 추울 때는 옷을 좀 잘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수행해서 몸사람 짓도 체험했고 내가 좀 기운도 왕성하고 뭐 이거 주의 줌이야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근데 그거는 수행하고는 오히려 그런 것은 수행에 방해주지, 자기를 수행에 방해되는 것이지 수행 진전이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가슴이 시원함이 있습니까? 가슴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같이.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 이 가슴이 시원하고 이러는 거는 말이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보통 가슴이 뻐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 화가 나면은 화는 얼굴이 나타나요. 화는 얼굴이 나타나는데 화는 결과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가슴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마 해소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건 좋아요. 아마 저게 몸도 매우 가볍고요. 지금 상태는 아주 좋아요. 보니까 지금 가슴이 시원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라우마도 올라오네 보니까 이 과거에 잊었던 일들이 막 올라오는 걸 이게 명칭을 붙여서 제거했습니까? 네. 그냥 명칭만 열심히 붙이고 제거한다는 생각 갖지 마세요. 명칭 붙이기만 열심히 그냥 관찰만 하세요.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야. 요게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 제거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셔야 돼요. 누가 매주 사오지? 오늘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뭐 좀 있으면 몸이 다 사라지겠네.